야 사람이 그 이제 돈 쓰는 거는 아까워하면 안 돼. 이렇게?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 저희 못 벌잖아요. 어? 부모님이 다시 벌면 되잖아.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중요한 건데 살면서 돈 쓰는 거를 그러니까 써야 될 때는 나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맞아? 내가 좀 이제 좀 손이 큰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굳이 이제 이걸 살 필요가 없는데 뭔가 이게 없으면 뭔가 마음이 불안할 거. 근데 막상 사면 또 그걸 안 써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것도 나 이거 아이패드 막 알아볼 때 이제 처음에는 갤럭시를 봤었어. 갤럭시 탭 이런 거. 근데 내가 이제 직접 가서 써봤는데 너무 별로인 거야. 그 당시에. 지금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패드 쪽으로 이제 옮겼는데 그 당시에 또 이제 아이패드가 좀 종류가 또 라인이 또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또 보급형이고 하나는 프로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보급형을 딱 봤다? 아 좋아. 갤럭시랑 달라. 좀 써지는 거 자체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와 내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약간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와 펜 진짜 종이에다가 쓰는 것처럼 약간 써지는 거야.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싼 거 있나요? 써보려고 그래도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야. 차이가 뭔지. 근데 이제 차이가 없어. 써봤어 내가. 이거를 사람이 느끼는 정도면 내가 AI가 아닐까. 약간 그러니까 차이를 못 느껴요 사실은. 네, 실질적으로. 아 물론 예민한 사람들은 그 차이를 느낀다고 하더라고. 나는 못 느끼겠어. 근데 뭔가 좀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꽤 심해. 프로는 한 120만 원 정도 해. 근데 이제 좀 가격대를 낮추면 한 50만 원이면 사. 거의 2배 넘어 가격 차이가. 그래서 어떤 걸 사야 될까요?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용도가 뭐예요? 그냥 유튜브 충면은 그냥 이제 싼 거 사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유튜브 맞잖아. 치면 갤럭시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사실상 그냥 유튜브 충면 사실 근데 유튜브 이걸로 안 봐. 야 집에 있으면 치면 굳이. 야 집에 있으면 유튜브 TV를 보지 누가 이 조그만한 걸로 봐. 맞아? 네. 그리고 이제 그 돌아다닐 때 누가 이걸 들고 다녀. 야 돌아다니면서 아이패드로 유튜브 보는 사람 봤어 너네? 없어. 한 명도 없어. 고속버스 타면 그러니까 다들 막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 같은데 이제 타면서 오래 가는 건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생각보다 기동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켰어? 네 켰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그래서 프로를 구매하셨다고요? 프로를 샀어. 과소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냥 와이파이 모델을 사도 상관이 없었던 10년 건데 데이터예요. 심지어 LTE야. LTE 30만 원 추가거든요. 낭비. 완전 낭비했지. 나 진짜 못 모를 때 샀던 거라. 근데 고장도 안 나고 지금 잘 돼. 고장도 안 나. 상급생은 한번 이제 아이패드 이제 고장 나가지고 이제 다시 샀거든요. 최근에. 아 이제 고장 안 나. 그러게 목탁도 구매하시는 게 어때요? 뭘 구매해요? 목탁이요? 목탁을 왜 구매해요? 예전에 거기 산다고 찾아주셨다면 안 그때 좀 아니 난 이 속세가 좀 벗어나고 싶어.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는 진짜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 이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 본성대로 못 살잖아요. 절도 딱히 고기 못 먹잖아요. 야 시작한다. 미궁예술.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괜찮아. 그냥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냥 이제 기본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새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용어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 첫 장에 이제 보시면은 평균 1번 박스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게 있고 2번 박스에 미분 계수라는 게 있어. 이렇게? 근데 미분 계수 괄호치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위쪽에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 밑에는 순간 변화율이라는 용어, 그치? 두 개 차이를 좀 아시면 되는데 첫 번째, 평균 변화율 자체는 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미분이라는 단어 자체는 함수에 대한 해석 관점이에요. 함수를 다루는 이제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그냥 이런 느낌으로 좀 그려드릴게. 이런 함수가 있어. y는 fx야.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하고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그 두 점이 있다라고 치는 거야. 자, 두 점이 있을 때 자, 내가 이 점에 x좌표를 a라고 놓고 자, 이 점에 x좌표를 b라고 놓으면 y좌표는 각각 대입한 것으로 일단 표현이 가능하니까 여기는 fa 자, 이쪽은 fb라고 표현할 수 있지. 표현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두 점을 지나는 자, 직선을 갖다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갖다 생각했을 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 방금 뭐야? 돌려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합니다. 기울기. 그래서 뭐 증분 이런 용어들도 있는데 설명 조금만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x 값이 a부터 b까지 변할 때야. 일단 그러니까 이제 x 값의 변화가 x 값이 a부터 자, b로 변할 때야. 할 때 자, x의 증분이라고 하는 용어거든요. 거기 위에 설명시가 달아놨어요. 증분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변화량 정도, 증가하는 양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델타 x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델타라고 있는 거고 델타 삼각형 아니고 델타 x라고 있는 것이고 이게 x 변화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델타 x를 b-a라고 이해하셔도 충분해요. 오케이? x 값의 변화량 a가 지금 a였다가 b까지 변할 때니까 변한 양이 얼마냐? 이만큼 변한 거지. 그만큼 변한 양이 양수예요, 그죠? 그래서 b-a를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응? 아니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의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a에서 b까지 변할 때잖아. 이걸 반대로 꺾으면, 그러니까 부호는 이미 결정돼 있는 거야. a에서 b로 변할 때는 양의 방향으로 변한 거고요. b에서 a로 변할 때는 음의 방향으로 변하는 거 당연히 변화량은 음수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델타 x라고 하는 게 a부터 b까지 변할 때라는 기준이 설정돼 있는 겁니다. 이 기준, 됐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y 값은 어떻게 변하냐면 y 값은 fa부터 어디까지 변해요? fb까지 변한다. 됐죠? 그럼 얘도 지금 어디냐면 얘가 이쪽을 이제 델타 y라고 할 수 있고 델타 y y의 증분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y 변화량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자 fb fa 자 이렇게 일단 변화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뭐냐면 델타 x 변화량분의 자 y 변화량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됐죠? 근데 이거 써보면은 결국에는 얘가 위에 게 fb-fa인 거고 얘가 b-a인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이에요. 기울기.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게 개념이 평균 변화율이고 자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아. 그래서 자, 기울기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에 저 사이에서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든 두 점에 있는 직선. 네, 두 점을 있는 직선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해해야 되겠지? 무조건.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개념을 자, 두 점에 자, 있는 자, 직선 기울기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프린트에다 써놨어요. 그 2번에 적혀있죠.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PQ의 기울기랑 같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직관적이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자, 평균 변화를 했어요. 일단 됐지? 자, 밑에 얘를 갖다 두 개만 확인할게요. 이거 쉽거든요. 보세요. 자, 얘 내가 fx를요 2x 플러스 1로 줬거든요. 이거 지금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죠. 기울기 얼마죠? 2점. 어느 두 점을 잡더라도 평균 변화율은 무조건 뭐 나올까? 그렇죠. 무조건 2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 함수는 평균 변화율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 뭐가 평균 변화율이야 그냥? 그렇죠. 기울기 자체가 그냥 평균 변화율이니까 그냥 정답은 2예요. 실제로 계산하는 것도 그냥
이 정의를 따라가는데 계산을 하더라도 무조건 기울기가 나오니까 2가 나옵니다. 실제로. 저는 2번만 계산할게. 2번만. 자, 2번. 자, 이번에 준 건데 이차함수를 주거든요. 이차함수를 갖다 보면은 x제곱 자 마이너스 3x라고 주고요. 어디서 평균 변화를 계산하면 되냐면 2항 4에서 이 구간에서 평균 변화를 계산하세요라는 뜻이죠. 그러면 정의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정의. 그래서 4 빼기 2에서 4로 변할 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구간에서 평균 변화를 구하라는 거는 2에서 4로 변할 때. 그러니까 4 빼기 2분의 자 f4 빼기 f2 이거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밑에 거는 2고 2분의 자, 이 4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지? 16 빼기 12니까 앞에 거 4 나오고요. 빼기 2 갖다 집어넣으면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2점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2분의 6이니까요. 평균 변화율은 3 나오는 거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기하적으로도 좀 이제 이해시켜 드릴게. 자, 함수가 저 여기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0하고 3이에요. 그죠? 근이니까.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지. 이 0하고 3에서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인데 여기 3이고 여기 0이야. 그죠? 저에게는 뭐냐면 일단 1, 2, 3 정도 되니까 축은 당연히 2분의 3입니다. 그죠? 축은 2분의 3이고 2부터 4까지 보는 거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는 거냐면 자 여기 2일 때 여기 2부터 자 4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이게 평균 변화입니다. 이 기울기가 얼마나 얘기야 지금? 3이라는 얘기야. 기하적으로 됐지? 이해되지? 넘어갈게. 평균 변화를 구하는 거는 이거 직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 10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미분계수 쪽으로 볼게요. 평균 변화를 한 거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미분계수는 이제 어렵지 않은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일단 계산하는 건데 미분계수 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어쨌거나 이제 계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계수입니다. 미분계수는 자 얘가 순간 변화율인데 순간 변화율을 이해하실 때는 미분계수를 이해할 때는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자 얘는 자 평균 변화율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극한. 정확하게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하적으로도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너네 근데 직관적으로 일단 이런 이해는 될 거야. 접선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갖다 먼저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 미분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저 미분이 실생활에서 어떤 느낌으로 활용이 되냐 약간 이랬을 때 미분은 한마디로 좀 표현하자면 예측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예측 가능성. 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측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의 극한이지만 다른 용어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도 사용해요. 직관적으로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의 이제 뜻이에요. 오케이? 다 같은 말이야. 미분계수는 자,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하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고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측 가능성이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근데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이렇게 돼 있는 직선이 있다고 치면 곡선이 있다고 치면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럼 접선의 방향이 이게 x값이 증가할 때 접선의 기울기가 변화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행동 패턴이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계속 작아지고 있으므로 이거는 지금 위로 이렇게 볼록한 직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치? 그 다음도 대략적으로 얘보다 더 작아지는 이게 이제 예측 가능이지. 약간 이런 걸 보자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두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는 뜻하고 접선의 기울기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도를 좀 해볼게. 뜻하는 게 뭔가? 첫 번째 이거야. 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 것이냐? 그 다음에 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접선인 것이냐? 이제 이걸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울게요. 첫 번째는 그림은 똑같아. 그림은 똑같고요.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해 좀 해봐. 시작은 똑같아.
두 점을 잡아서 평균 변화율을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 두 점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야, 그지?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FA예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기가 B고 FB. 그다음에 여기가 B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무슨 작업을 할 거냐? 극한을 보낼 건데 극한을 보낼 때 어떻게 이제 극한을 보내냐면 요 B를 A 가까이로 보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점과 이 두 점을 한쪽은 고정을 시키고요. 이쪽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 점 B X 값을 어디로 가까이 보내요? A 쪽으로 가까이 보내는 거예요. 됐죠? 일단 극한을 보내는 방향이야.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B를 A 가까이 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 두 점에 일단 거리가 가까워져요. 그죠? 그리고 이걸 해석할 때는 증분이 0이 된다고 해석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라는 저 좌표를 b라고 하는 x 값을 a로 가까이 보낸다라는 뜻은 첫 번째 이 델타 x라고 하는 증분 있죠? x의 변화량이에요. 이 x의 변화량이 점점 0으로 간다라는 극한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지? 따라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보자는 거는 이 극한이 무슨 뜻이냐? 델타 x 증분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하자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그때 뭐의 변화를 보면 될까요? 평균 변화율의 변화를 보면 돼요. 오케이? 변화. 그러니까 두 점을 잇는 기울기의 변화를 보겠다는 건데 첫 번째 잘 따라가봐라. 처음엔 얘지. 그러다가 조금 가까이 붙여요. 오케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 조금 가까이 붙여요.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돼. 이해될까? 그러다가 조금 더 가까이 붙여. 그럼 기울기가 조금 더 작아지겠지? 이렇게. 그러다가 조금 더 가까이 붙여. 그럼 기울기가 조금 더 작아지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지? 그러다가 얘랑 이 두 점의 거리를 거의 같게 만드는 거야. 극한이잖아, 그게. 그지? 거의 같게 만들면 그 순간에 평균 변화율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접선이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 이게 접선의 느낌이 드는 거죠. 됐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곡선이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사실은 이제 탈선의 극한으로 나중에 가서 좀 재정의가 되긴 하는데, 그냥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점점 가다가 이제 요쯤에 거리가 거의 가까워졌을 때는 그게 접선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됐죠? 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접선인지를 아시겠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갖다 구한다는 거는 기울기의 극한이거든요. 기울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기울기가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로 수렴하는 거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맞지. 그래서 같다라고 이해한다. 싹 다 같다. 이렇게. 그래서 미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저 접선의 기울기에 관심을 두는 부분입니다. 접선 기울기가 미분 계수예요. 됐죠? 자, 미분 계수라고 하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야. 됐지? 그래서 개념은 이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하고요. 거기 보시면은 정의로 그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기 때문에 그 정의상 이제 리미트를 이렇게 쓰시는 거죠. 저 리미트 자, 델타 x 증분을 갖다가 변화량을 0으로 만들면 그러면 자 fb 마이너스 자 fa 거기 표현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표현은 당연히 평균 변화를 나타낼 때 이 b라고 하는 거 대신에 뭘 활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b라고 하는 거를 자, a를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델타 x만큼 이제 보낸 거기 때문에 b를 x 플러스 델타 x라고 볼 수 있죠. a 플러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b 대신에 저거를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 변화식에서 b 대신에 얘를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쓰는 표기랑 그냥 이제 저 fb-저 평균 변화 기울기처럼 쓰는 거 표기를 둘 다 사용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f에 a 플러스 델타 x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fa를 뺀 거, 자 그거를 실제로 여기가 델타 x밖에 없는 건데 왜 델타 x밖에 없냐면 실제로 여기 밑에는 a 플러스 이렇게 있었던 건데 뒤쪽에서 a가 빠지면서 맞죠? 평균 변화 이거죠? 이게 소거가 된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테크닉을 이제 뒤쪽에서 극한 계산 연습할 때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평균 변화율이 되고요. 평균 변화율이 되고 그것을 델타. 자, 증분을 0으로 보내면서 그것이 어디로 수렴할지를 계산하는 게 미분계수. 그렇지? 자,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자, 얘가 미분계수가 되고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도 가능. 자, 리미트 이제 b가 a로 갈 때 fb 마이너스 자 fb 그리고 b 마이너스 a 이렇게도 표현하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치환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치환 느낌.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얘를 b라고 놓죠. 얘는 원래 b야, 그지? 그렇게 놓으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가 0으로 가시는 것이므로 이 값은 어디로 갑니까? a로 가는 거죠. 됐죠? 극한이 얘로 바뀌고 얘 대신에 b가 딱 들어가는 거지. 이해되지? 그리고 원래 평균 변화율 모양에서 이 부분이 b로 바뀌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두 가지 봤어요. 알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거야. 정리하자면 거기 이제 중간부터 좀 읽어볼게. 자, 이 극한이 존재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것의 극한이 존재하면 자 미분 가능이다라고 얘기해. 이렇게 미분 가능하다. 왜냐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는 것이고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미분 가능하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미분계수 존재. 그리고 이거 연속 개념이랑 약간 비슷한 게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극한값, 그러니까 미분계수 그 평균 변화율이 극한이 다 존재한다면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 모든 점에서 다 미분 가능하면, 그리고 전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냥 미분 가능 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노트 1번만 확인할게. 자, 우리가 주로 쓰는 극한식의 표현입니다. 조금 이제 쉽게 바꿔. 증분 이런 거 일단 이제 기호 사용 안 합니다.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 증분을 그냥 이제 h 뭐 이런 문자로 바꿔서 그냥 편하게 계산해요. 오케이? h는 약간 그러니까 증분처럼 이해하시는 게 좋아. 증가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굳이 이제 사용하는 타입은 두 가지가 있어. 거기 정리해놨거든요. 표기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A에서 x는 A에서 fx의 미분계수 라고 읽으시는 거고,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죠.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 표기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고, 쓸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A, F 프라임. 거기 옆에 이제 제발 F 프라임이라고 읽으세요라고 써놨어요. F 다시 이런 거 아니야, 알겠지? F 프라임의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뜻입니다. 이것의 정의는 당연히 극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데 표현을 조금 유들유들하게 바꿔요. 어떻게 하냐면 H가 0으로 갈 때 H가 약간 증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증분 느낌. 그러니까 증분을 0으로 보내는 건데, 자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정확하게 이 식에서 뭐만 바뀌었냐면 델타 X가 그냥 H로 대체가 된 겁니다. 실제로. 근데 계산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는 실제로 원래 뭐였냐면 밑에 그냥 H만 박혀있는데 원래 그냥 이 H를 뭐라고 볼 줄 알아야 돼? 첫 번째, 배워야 되는 시선은 여기 밑에가 그냥 H만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실제 원래 모양은 A 플러스 H 마이너스 A가 원래 있었다라고 이해해야 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어야 하니까. 괜찮지? 이게 좀 테크닉으로 쓰여요. 계산 패턴에서. 됐습니까? 그리고 다른 표현은 뭐냐면 두 번째 표현도 사용한다고 그랬죠. 요거 두 번째 표현도 사용합니다. 얘를 다른 말로 밑에다 해줄게. 리미트 b가 이제 a로 갈 때, 거기는 지금 보통 이제 x가 a로 갈 때 이렇게 바꿨으니까 제가 좀 표현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변수라고 하는 것과 이제 구별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x가 이제 a로 갈 때, 여기 fx 마이너스 fa 그리고 x 마이너스 a 기울기 모양이지. 약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얘가 얘를 갖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표현 다 사용합니다. 얘가 x로 치환된 겁니다. 지금 그죠? 얘가 x로 치환된 거.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계수는요. 꼴파 먼저. 미분계수는 그 꼴이
무슨 꼴일까? 뭐 부정형이다. 얘 0이고 얘 0이고. 미분계수는 기본적으로 부정형이에요. 0분의 0 꼴이에요. 그죠? 위에 것도 마찬가지. 됐지? 밑에 그냥 예제 볼게. 그 얘 2번은 너네들이 이제 할 일은 없어. 알겠지? 얘 2번은 너네들이 할 일은 없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극한을 계산해서 미분계수를 찾는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알겠지? 나중에 가면. 제가 하는 거 좀 보세요. 정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봐봐. x는 2에서 미분계수. 기하적으로 좀 먼저 해석해드리면 이걸 구하라는 거지. 함수가 있는데 x제 플러스 1은 이거죠? 1에서 살짝 지나고 약간 이런 느낌이지? 뭘 구하는 거냐면 x가 1, 여기 1이고 자 1일 때 2 지나죠? 2일 때 여기서 뭘 구해? 여기 접선이 있겠지. 이렇게 지나가면 접선 하나 있겠죠? 이 접선의 기울기 찾는 게 미분계수 찾는 행동이다. 오케이? 나중에 가면 이제 미분법을 배우기 때문에 미분법은 뭐냐 미분 공식 느낌이야. 그러니까 바로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공식을 배우긴 하는데 정의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의적으로는 당연히 나는 2에서 미분계수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지. 어떻게 찾냐면 F'을 뭘 구해야 된다. F'의 2를 찾아야 된다. 이게 이제 미분계수죠. 정의를 그냥 쓰면 돼요. 자, 이 정의는 첫 번째 자 리밋 H가 0으로 갈 때 F의 2 플러스 H 증분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자는 거야. 봐봐. 얘보다 조금 오른쪽에서 2 플러스 H 이만큼의 양이 H야. 그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얘랑 얘 여기 있죠? 여기랑 평균 변환이 있을 거야. 이 점하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을 건데 그거를 극한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h가 0으로 갈 때는 이 점이 두 개가 달라붙죠. 그 순간에 극한을 보자는 거지, 맞아? 표현은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는 그냥 h예요, 됐죠? 실제 모양은 2 플러스 h에서 2가 빠진 모습, 그지? 이걸 구하자는 거지, 이제 정의적으로. f식은 여기 있어요. 진짜 대입해가지고 두드려서 계산하는 거야. 그럼 이제 계산하면 이렇게 되지. 자, x 자리에 2 플러스 h를 갖다 집어넣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h 0으로 가는 극한에서 2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1 앞에 거 자 빼기 f2인데 f2는 얼마입니까? 5죠 5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h 분자 쪽은 전개한다는 정리를 조금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상수 위쪽에 5는 없어져요. 여기서 지금 4 더하기 1 나오니까 5 빼기 5라서 상수는 없어지고 남는 게 h 제곱 플러스 4h만 남습니다. 됐죠? 그리고 밑에 h가 있는 거고 위아래로 h 한번 나눠주시면 자 내가 지금 최종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극한식은 자 h 플러스 4인 것이고요. 얘 0 보내면 그냥 얼마 나와? 4로 나오죠? 이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죠? 4. 그렇죠.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가 4라는 뜻입니다. 끝이 정리 이 정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해했지? 넘어갈게. 다음 거. 앞으로 근데 이제 계산 한번 보여드린 건데 이거 계산할 일 없습니다. 당신들이 알겠죠? 나중에 이제 공식으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이야. 넘어갈게. 자, 3번 박스 좀만 더 할게요. 미분계사 접선의 기울기 바로 얘기 나오죠?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게 지금 방금 이제 설명했던 거고 설명했으니까 좀 이렇게 갑시다. 그 밑에 그 박스만 좀 읽어볼게요.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x는 a에서 미분계수 f'a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이해 바로 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됐고 넘어갈게요. 자 노트 거기 2번 좀 읽어볼게요. 이게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별표 하나 치시고 너네들이 개념을 똑바로 좀 인지할 필요가 있어. 이거 실제로 사실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 그 이제 좀 내용의 깊이가 좀 이제 약할 수 있는데 고민을 많이 좀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미분계수를 배우기 전에 그러니까 미분계수 자체는 당연히 극한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극한값의 존재성 그러니까 극한이 수렴하냐 안 하냐가 원래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좀 따질 때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이들 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접선의 존재성과 미분계수의 극한 존재성은 굉장히 헷갈려요. 관련이 없거든 일단 첫 번째.
거기 써놨지. 거기다 밑줄 치자. 자 1번 볼게. 1번 먼저.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그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 말은 x는 a에서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거기 밑줄 내가 쳐놨어요. 중요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접선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거야. 이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모든 직선이 다 기울기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기울기가 없어. 오케이? y축에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접선이 존재한다라는 말이랑 별개야. 접선이 존재하는데 미분 계수는 없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를 갖다 하나만 적어드릴게. 거기 2번 읽고 사례 하나 적어드릴게요. 미분 가능성과 접선의 존재성은 관계가 없어. 오케이? 두 번째, 접선이 존재하더라도 미분 계수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이 얘기는 접선이 그 점에서 접선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기울기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거기에 대한 사례는 이게 되겠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어. 왜냐면 너희들이 수원을 안 배워가지고 좀 생소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유도를 이렇게 해드릴게. 자, 이것의 역함수. 이렇게 해드릴게. 유도는 수원을 안 배워가지고 이거 바로 설명할 수가 없고 저것의 역함수로서 이제 이해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y는 x 세제곱이라는 건데 역함수 좀 찾아볼게. 실제로 뭐 어떻게 나오나.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되거든요. 얘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x랑 y를 자리 바꾸죠. 일단 첫 번째 먼저 x랑 y랑 자리 바꾸시고 이걸 y에 대해서 정리해요. 근데 y에 대해서 정리할 때 수학 1에서 배운 거는 지수 법칙의 확장이야.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너네들은 지금 어떤 어떤 체계에서 계산하죠? 지수 법칙? 자연수인 체계에서 이제 지수 법칙 계산하지? 실제로? 그리고 이제 정수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수학 1에서 이제 유리수 확장, 그다음 실수 확장까지 되는 거야. 정수 확장까지 완전히 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걸 y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어. 그지? 근데 방법이 없어. 그걸 수원에서 배우는 거야. 어떤 방법이냐면 양변 3분의 1제곱이 가능. 지수가 이제 실수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가능.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자. 할 수 있다라는 걸로. 그럼 y에 대해서 정리가 되기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이거는 또 변환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는 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제곱 끈 x로 바뀌어요. 세제곱 했을 때 x가 되는 걸로 바뀌어. 오케이? 그럼 제곱근은 뭘까요? 얘는? 이게 사실 제곱근이니까 제곱은 두 번이지. 그러니까 x에 이거 2분의 1제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깊게 얘기 안 할게요 일단.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랑 무슨 축 대칭이지?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죠? 이 함수와 얘 함수는 역함수 관계지. 무슨 뭐 대칭이지? y는 x 대칭입니다. 됐지? 사실 이 작업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프 그리려고. 그래프 좀 그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역함수 관계니까 일단 나는 뭐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냐면 x 세제곱 그래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근데 또 문제가 생겨. x 세제곱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 그지? 그냥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수 쪽으로 내려가면 값이 음수가 돼.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그래프가 정확하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x 세제곱은 기본적으로 원점 대칭 함수야. 그렇지? 얘가 x 세제곱이거든요. 얘를 뭐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시킬게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바뀌고 교점 여기 생기고, 그치? 그리고 얘는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바뀌죠? 교점 여기 생기고요. 됐죠? 그러면 이제 놀랍게도 여기는 그냥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 이쪽에서의 접선 기울기 갖다 딱 이제 접선 그어보면 이거 접선 이거나 알았지? 이게 접선이 돼. 알았지? 이게 접선이 돼.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얘는 계산을 해보면 극한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평균 변화율 이제 극한이 존재하지가 않아. 얘 계산해보면. 근데 접선은 존재해. 그래서 접선은 존재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사례로서 얘가 y는
세제곱은 x. 자, 이 함수가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0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가면 이걸 뚫점이라고 써요. 뚫는 접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워요. 알겠지? 밉은 조금 더 진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접선의 존재성과 미분계수의 존재성은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접선의 존재성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존재성. 기울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기울기가 존재하냐 안 하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딱 좋지. 됐니? 그런데 저거는 접선이 있는데 기울기가 없는 거죠? 네, 기울기가 없는 그 직선. 역은 그러니까 쟤는 그러니까 접선이 기울기는 있는데 접선이 없을 수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니까 접- 이거는 그러니까 야, 접선이 없는데 기울기의 존재성을 왜 따져? 아니 그러니까 맞아? 기울기가 나 쟤랑 친해져야지. 쟤가 없는데 왜 쟤랑 친해질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면 존재하면은 그건 무조건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면 그게 접선이 미분계수가 미분계수. 존재하면 접선은 무조건 존재하는데 그 역은 성립을 안 한다고. 네. 네. 접선이 존재한다고 해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미분계수가 없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없는 접선이 있잖아. 이런 거. 또 뭐 있죠? 더 쉬운 거 있어. 더 쉬운 건 뭐냐면 원에서 이런 접선은 기울기가 없어요. 됐죠? 충분히 이제 이런 건 사례는 많아. 넘어갈게요. 자, 됐고요. 자, 얘 3번의 접선의 기울기 찾아봐. 근데 결국은 이거 2에서 미분계수 찾아봐랑 똑같죠? 계산 안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루트 2번에 평균 변화에 대한 해석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이제 첫 번째 1번은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고요. 2번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뭘 갖다 하게 되냐면 극한 계산을 하게 된다. 극한 계산을 하게 될 때 당연히 이제 극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미분계수의 극한으로서 이제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서 이제 미분계수를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평균 변화율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데 평균 변화율이라는 10일만 되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좀 이제 쉽지가 않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fx는 이제 3x 플러스 뭐 1이다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f의 5 마이너스 f 5 마이너스 f3 값이 뭐라고 그러죠?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일단 첫 번째 뭐 풀이 과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대입해가지고 정답을 낸다. 이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앞으로 수학2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수학2의 관점은 이걸 구할 때 이거를 평균 변화율처럼 해석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평균 변화율처럼 해석하고 싶다. 그럼 이제 얘를 K라고 두고 얘가 K인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을 평균 변화율로 만들고 싶으면 뭐 하시면 돼요? 여기 밑에 뭐 하시면 돼요? 2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양변 맞춰준다 이렇게 됐지? 근데 얘가 얼마야? 평균 변화율은 3이지 따라서 K 얼마야? 6된다. 앞으로 해석은 이렇게 가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평균 변화율 모형으로 만든다는 건 등식의 주작을 적절하게 사용한다에 해당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봐. FA분의 A라는 식을 보면 자 그리고 F0은 0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F0이 0이고 자 이런 상태에서 얘를 이제 뭐로 볼 것이냐 관점은 이거야. 얘를 평균 변화율로 보고 싶은 건데 그럼 이게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FA-F0 F0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를 A-0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럼 이거 평균 변화율 뜻이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뜻인데 보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됐죠? 정리하시면 다음 거 적절하게 적절하게 이제 식변형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런 느낌으로 예사본은 조금 중요해. 별표 하나 쳐봐. 예사본은 조금 중요해서 별표 하나 치시고요.
번호가 5번까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게 약간 그래프 해석의 좀 이제 다양성이거든요.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이 다 의미가 다 틀려. 알겠지? 그래서 이제 같이 좀 해볼게. 대소관계를 따지는 것이므로 실수 대소관계로 접근하면 일단 답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크기 비교로 가야 되는데 크기 비교하실 때에는 약간 기울기의 비교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YMX라고 하는 너는 그 이제 그거 뭐 유치 다 빠졌니? 네. 아직도 안 빠진 사람 있어요? 이빨 뺄 때 좀 어땠어? 재밌었는데. 재밌었다고? 이빨 그 이제 치아 빠질 때 완전 좀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저는. 안 흔들리는 딱 빼셨어요. 어? 안 흔들리는 뭐 그런 적도 있고. 그냥 너무 좀 맞았는데 빠졌어요. 아니 그러진 않아. 그런 적은 없어. 깍두기 먹다가 깍두기 꽂혀가지고 깍두기 먹다가 깍두기 이빨 이렇게 꽂혀서 나온 적은 있어. 진짜요? 깨져가지고. 고기는 들어가서도 깍두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깍두기지. 여기 이빨 박혀서 왔어. 그때 이제 온전히 다 빠진 게 아니라 살짝 부러져서 박힌 거야. 끔찍하고. 뭐야 나머지가 다 남아있다는 거죠. 그거 이제 뿌리. 뭔 얘기하다 그랬죠? 아 이빨 빠지지 나와가지고. 아. 뭐야? 이렇게 가는 게 fx. 사실은 이 내용을 벗어나는 건 없다고 보고요. 일단 이게 끝이야. 자, 1번. 자, 첫 번째. 이건 조금 쉽다. 앞에서 한번 해가지고요. FA랑 B분의 자, FB 비교를 할 건데 A랑 B가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여기 앞에 거 A, 뒤에 거 B예요. 그렇죠? 해석을 좀 해볼까? 나는 이제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마이너스 F 0. 자, 원점 지납니다. 됐죠? F0을 0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석되는 거야? A, FA와 0, F0의 기울기로 해석되는 거야. 그치? 이해돼? 그러면 주황색은 뭐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맞아. 두 번째.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해석한다고 치면은 B, FB와 0, F0의 기울기가 되겠죠? 누가 더 커요? 왼쪽. 이렇게 해석한다. 왜? 아. 기울기. 아니에요? 길이가 아니라 기울기가 더 크다. 방금 둥근 막. 됐죠? 왼쪽이 더 큽니다. 1번 해석 끝. 깜짝이야.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 30분이에요. 삼각형 뭐라고? 30분이에요. 지금 딱? 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공공 흔들린 거야? 뭐 어쩔 수 없지. 뭐 영상 그냥 붙이면 되니까요. 그냥 바로 쉽시다. 그냥 쉬었다 갑시다. 짜증 나면 뭐가 달라져? 뭐 자국이 없어야 좀 이해가 잘 돼? 아니 쌤이 근데 눈빛을 보내고 가셨잖아요. 내 눈빛이 어땠는데? 쟤 뭐야? 정확하다. 어디까지 했냐면 이거 위에 거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게 평균 면역이잖아. F0도 0이고요. 지금 원점 지나니까. 그지? F0이냐 0이니까 그냥 이제 없는 거랑 똑같고 이제 밑에 A-0이면 얘가 해석이 되는 게 A, FA와 0,0의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 맞아? 그래서 이제 원점하고 이 점의 기울기. 됐어? 너 이해했어? 그 다음 얘도 지금 원점하고 B, FB의 기울기.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왼쪽에 이제 주황색이 더 크다 이거 됐지? 1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2번. 자 2번도 그냥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고요. 자 B-A랑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어떻게 비교하시는 게 좀 있냐면 일단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게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호가 지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얘가 그 이제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잖아요. 일단 0보다 크고 A보다는 B가 더 크지 지금 그지? 그러니까 자 얘로부터 일단 B-A 값은 양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B-A 양수니까 양변을 B-A로 나눠요. 이렇게 나와요. 그 오른쪽은 1 떨어지는 거 맞지? 결론은 뭐냐면 왼쪽에 얘는 어떻게 읽는데? B, FB와 A, FA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기울기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니까 얘보다는 1이 얘보다는 크지? 지금 기울기 1짜리가 그러니까 얘가 1이 큰 거야 왼쪽이 큰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큽니다.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도 당연히 B-A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지금 기울기 쪽으로만 해석 계속 하고 있거든요. 됐죠? 자, 3번으로 넘어갈게. 3번에는 F'A. 이거는 너무 이제 쉽다. 이거는 이제 A에서의 미분계수와 B에서의 미분계수의 대소관계니까 접선의 기울기만 따지면 되지. 그러면 접선 기울기니까요. A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이렇게 되고 B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게 점점 눕는 형태죠. 기울기가 누가 더 크냐면 얘가 더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왼쪽이 더 크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니? 3번까지는 무리가 없죠. 4번부터가 조금 어려워. 4번은 자 여기 이렇게 적어놔. 이렇게. 이 조건 자체가 생긴 모양이 이 모양이 이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개념이에요. 그렇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볼 건데 그 이제 해석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결국에는 이제 2분의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FA와 FB 그러니까 함수값의 평균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두 개 더한다면 이거 나는 함수값의 평균이라고 읽혀지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떻게 돼? 평균의 함수값이야. X좌표의 평균의 함수값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걸 갖다 보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왼쪽은 어떻게 지키냐면 얘가 FA고 얘가 FB잖아. 그지? 얘가 FA고 얘가 FB잖아요. 그죠? 그럼 보시면은 왼쪽은 어떻게 읽혀지냐면 FA와 FB의 평균이니까 딱 한가운데 여기 중점 지킵니다. 중점이죠. 개념이. 맞아요? 얘가 FA, 자 이쪽이 두 개의 합에 해당해요. 합을 2로 나눈 거에 해당해요. 평균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더 크냐? 근데 이거는 뭐냐면 X좌표 A와 B의 X좌표의 평균이에요. 평균을 집어넣은 함수값을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의 평균 여기 있죠? 이 X값을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가 지금 어디를 지나냐라고 따졌을 때는 여기 지나죠? 여기? 맞아요? 이게 지금 우변에 있는 이 값이에요. 누가 더 커요? 자, 잘 안 보이니까 극단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오른쪽에다 그림 좀 하나 더 그릴게. 지금 그림 상황이 일단은 이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지금 현재 그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그려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내가 그림을 약간 이렇게 그릴게. 이거는 이제 위로 볼록이죠? 이건 위로 볼록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 함수값을 FA라고 놓아.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자, 이쪽으로 쭉 당겨가지고 여기를 이제 FB라고 놓고 자, 여기를 B라고 놓을게요. 그러면은 너가 지금 비교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요 함수값의 평균 있죠? 요 함수값의 평균값하고 오케이? 평균을 집어넣은 그러니까 평균을 갖다가 집어넣은 함수값과의 차이를 봤을 때 자, 극단적으로 표현하니까 이게 명확하게 딱 대소관계가 따져지죠? 맞아요?
얘는 지금 평균이 지금 여기에요. 함수값의 평균은 여기인데 평균의 함수값을 구해보니까 평균의 함수값이 훨씬 큽니다. 이럴 때 위로 불러주세요. 항상. 이걸 외울 수는 없어요, 얘들아. 방금 내가 유도했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이 부등식을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양이 위볼, 아볼에 대한 조건이라는 걸 알면 돼요. 그냥 보고. 그리고 대소관계가 헷갈려. 이거 외우지 마. 외우지 말고 생각 어떻게 한다? 그려서 간다. 그려서. 이게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래프를 그냥 둘 중에 위로 블록 같은 걸 하나 그린 다음에 두 개 따지면 되는 거예요. 함수값의 평균과 평균의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되냐. 이거 따지면 돼요. 그럼 위로 블록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것의 스페셜이 뭐지? 이것의 스페셜은 당연히 이거예요. FA와 그 평균의 그 함수값의 평균과 평균의 함수값이 같아지는 케이스가 스페셜이죠. 이게 같아지는 케이스 맞아? 이거는 이제 위로 블록도 아니고 아래로 블록도 아니니까 직선. 그러니까 이제 얘 평균과 이 평균이 이제 같게 되는 거니까 그냥 직선 나오는 거죠. 직선 위에 모여져 있는 이 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위로 블록일 수 없고 아래로 블록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직선일 때는 이게 성립하는 거. 괜찮지? 그럼 당연히 이제 비교가 이렇게 돼야 돼. 봐. 한 번에 그림을 그리면 이게 위로 블록이고 이게 아래로 블록이야. 그럼 딱 비교가 되지. 얘를 기준으로 위로 평균. 자, x 값의 평균을 집어넣었을 때 위로 블록이면 얘보다 더 위쪽으로 찍혀요. 그죠? 아래로 블록이면은 얘보다 더 아래쪽에 찍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건은 그냥 뭐에 해당한다?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이냐를 주는 조건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됐죠? 그냥 위볼합을 관련 이제 나오면은 그냥 이 그림을 그려놓고 네가 직접 확인하는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에 불과하죠. 넘어갈게요. 자, 5번. 5번 보기에는 이거 조금 독특하다 얘들아.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되는 것은 잘 세우자. 좀 이제 어때? 이거 어디서 봤지? 산술기요. 그렇지, 산술기하 평균. 항상 성립하는 내용은 뭐예요? 산술기하 평균에 따라서 항상 성립은 얘죠. 이해되시죠? 산술기하는 원래 이게 성립인데, 자, 정확하게 따져줄게. 산술기하는 원래 이게 맞아. 근데 등호가 되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스페셜이죠, 맞죠? 그럼 등호가 될 수 있냐고 따지면 등호가 될 수 없어. 왜냐하면 자, 등호 성립 조건 자체가 뭐랑 같을 때?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 오케이? 등호 성립 조건이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니까 A랑 B랑 같을 때가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그죠? 근데 A랑 B가 같을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것은 A-B가 0일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정에 의해서 A-B가 절대로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 그림 상황에서는 항상 B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되지 않고 이 그림 상황에서는 당연히 A 플러스 B, 자, 얘가 항상 더 커야 됩니다. 뭐보다? 루트 AB보다는. 등호가 들어갈 일이 없어요. 왜요? B가 더 항상 크니까요. A랑 B가 같아질 일이 없다는 거지.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봐. 얘는 뭐야? X좌표의 평균이지. 여기야. 그래? 그리고 우리 지금 위로 블록 지금 요 그래프 저 왼쪽 그래프 따지는 거죠 지금. 그럼 항상 여기 찍히지 않습니까? 여기 맞아요? 이게 왼쪽이야. 그치? 근데 루트 AB는 어디 찍힐지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뭐가 성립해요? 이게 성립해요. X좌표가 누가 더 작아요? 얘보다는 얘가 더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2분의 A 플러스 B 중점이잖아요. 그죠? 중점보다 안쪽에 찍혀야 돼요. 여기 이쯤.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 관심 없고요. 여기 부분이 루트 AB 정도가 되어야 돼. 얘보다는 왼쪽에 있어요. 이해되지? 그러면 얘에 대한 함수값은 당연히 어디로 찍혀? 얘보다는 더 아래쪽에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누가 더 큽니까? 위쪽에 찍힌 녀석이 더 크지. 그러니까 당연히 왼쪽이 더 큰 거야. 항상 성립. 됐죠? 요건 좀 독특하다, 그치? X좌표 쪽을 확인을 해보니까 약간 산술기한 느낌이 딱 드는 거지.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죠? 넘어갈게요.